저도 사실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이제 뭐 그런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때는 또래에 비해 작지는 않았거든요. 아들하고 비슷하게 큰 애들이 갑자기 성장을 훅 하더라고요. 잘 크는갑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차 성징 시기가 왔고 그리고 2차 성징이 되기 전에 키가 조금 더 크고 싶었어요. 자녀들의 키는 부모님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적어도 자신의 키보다는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희망 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한 180까지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180 정도. 한 165까지는 크고 싶어요. 168인데. 아이고. 이거 있으니까.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걱정인 키. 고3 학생 평균 키가 남자는 약 175cm, 여자는 162cm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키가 잘 크지 않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성장 호르몬을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겠지만 한의학적인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오스테오칼신 같은 여러 성장 지표를 객관적으로 올리는 치료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 맞춤 스타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이 한의학 치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반에서 컸던 아이였는데 최종 키는 작은 경우가 있죠. 작았던 아이가 갑자기 잘 크는 경우도 있고요. 키가 크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데 한의학에선 아이들의 성장을 막는 문제점을 찾아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부족한 점은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채워주는데요. 고민되는 아이의 성장 문제, 한의학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숨어있는 건강 문제를 찾아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한의학 박사 심재원 원장. 하나, 둘, 공 잘 차는데요. 방학 중에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15살 태준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매일 이어지는 고된 훈련이 힘들진 않을까요? 축구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룰 때 그 희열 때문에 축구를 좋은 것 같아요. 4개 4개 인사이드부터 가슴까지. 오케이, 준비했고. 축구 선수라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기에 힘든 훈련도 성실히 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준이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키인데요. 축구 선수를 하려면 체격적 조건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크기 전에는 다른 애들보다 비슷한 애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래도 또래보다는 좀 많이 좀 작은 편. 과거에는 이제 한국 선수들을 봤을 땐 작고 빠른 유행이었는데 이제 트렌드 자체가 크면서도 빠른 걸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제 스포츠 세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축구를 하면서 계속 피지컬적인 부분에 지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키가 좀 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모두 키가 큰 편이시고요. 태준이의 예측 키는 약 178cm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키가 잘 자라지 않고 있네요. 초등학교 때는 또래에 비해 작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 비슷하게 큰 애들이 갑자기 성장을 훅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좀 많이 더뎠어요, 성장이. 전에는 잘 때 식은땀도 많이 흘렸고 좀 많이 자주 어지럽다고도 했고 두통도 있었어요. 이제 애가 몸이 허하니까 좀 그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몸쪽으로 안 좋으니까 관련이 있다고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처음 병원에 내원한 14살 때 키는 161.4cm였습니다. 특히 몸무게가 약 45kg으로 많이 왜소한 편이었죠. 사춘기를 거의 한 80% 이렇게 포함시켜 갖고 1년 동안에 3cm, 4cm 자랐다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안 자라고 있는, 너무 열심히 축구를 하니까 몸에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자라질 않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 우리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뼈를 찍어 본다든지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성장이 왜 제대로 되지 않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 한의학적 진단명으로 노곤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피로는 정상인데 몸이 너무 허약해서 너무 과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피곤하고 지칠수록 식사량도 떨어지고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또는 코피까지 이어진다든지 검사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키가 잘 크지 않는 성장 저해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이제 노곤상이라고 해서 과로에 의해서 키가 잘 안 자랄 때 쓰는 약을 쓴 거죠. 그래서 썼더니 25%에서 지금 한 6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축구 선수 하려 그러면 최소 한 180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황상 뭐 180이 안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두 번의 급성장기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급성장기는 태어나서 약 2살까지이고 두 번째는 사춘기입니다. 잘 자라야 하는 이 시기에 1년에 약 3cm가 자란 건데요. 치료를 시작하고 10개월 만에 10cm가 자라서 171.4cm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거진 10cm 넘게 큰 거지. 그러니까 좀 많이 놀랬죠. 두통도 있었고 자다 일어나다 보면 어지러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패턴을 유지한다면은 사춘기 종료 후에도 키 크는 양들을 계속 담보할 수 있어서 축구 선수로서 키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1년만 더 사춘기 그 앞에 보냈던 1년만 더 빨리 왔더라면 180이 아니고 한 185도 지금 바라볼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많이 아쉬움이 드는 상황입니다. 요거 사다리 볼터치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이 앞에 있어야 내가 밀고 나갈 수 있고 팬텀 드리블 할 때는 수비랑 가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쓰고 패스하고 나면 뭐 해야 돼? 터치하기 전에 우리 뭐 하나? 주변 상황 인식 항상 그거 하고 마지막 패스 마무리까지 알겠지? 키가 크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제 체격에서 밀리지 않아서 친구들과의 볼 경합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태준이를 봤을 때는 중상위 정도 수준의 키가 되고 제가 태준이를 4학년 때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마르고 왜소한 편이었는데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키가 한 10cm 이상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피지컬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축구 선수 이영표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했죠. 아직도 축구할 때가 가장 재밌다는 태준이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자신감 붙어가지고 이제 꾸준히 연습하고 피지컬도 꾸준히 키워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소민이는 키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검진을 위해 만 10세 한의원을 방문했는데요. 또래에 비해서 처지지 않게 좀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크는갑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차 성징 시기가 왔고 겸사겸사 궁금해서 이제 어느 정도 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에 들렸던 것 같아요. 보통 평범하게 키 자라는 아이들이 6에서 8cm가 초경 이후에 자라는데 성적으로 빠른 아이들은 대부분 다 총 합쳐서 6cm 이하로 자랍니다. 그 더군다나 소민이는 그 키가 그때 생리할 때쯤에 이미 키가 145점 얼마였기 때문에 152나 154에서 초경을 해야 원래 6에서 8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상태에서 초경할수록 키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중 문제입니다. 성조숙증은 질환 중에 하나로서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11세 이전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9세 이전에 성적인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 몽울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발달하는 것을 성조숙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빨리 2차 성징이 발생하면 성조숙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남자는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고 여자는 8세 이전에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큰 문제는 부모님이 주신 유전키에 비해서 마이너스 5cm 정도 키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요. 몸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괴리를 느끼면서 주변 또래와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든지 하는 정서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 호르몬에 의한 여러 질환들도 더 잘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징이 나타난다고 느껴지신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하나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잘만 하면 160에 오히려 가까운 쪽을 맞춰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성장판 수치가 성장판이 한 200 정도, 그때 215로 그때 마지막 검사가 나왔었는데 요 정도 숫자면은 원래는 평범한 아이들이 보통 한 뭐 최대 많이 크면 3cm, 뭐 좀 많으면 진짜 많으면 4cm 이제 남아 있다고 보는 건데 소민이한테에서 이제 저렇게 200대 성장판 수치면은 사실은 1, 2cm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뭐 계속 자라고 있으니 아마 좀 손해 보더라도 충분히 더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내원 당시에 그 초경을 하지 않아서 혈액 검사를 하고 성호르몬을 급히 억제하려고 했는데 초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억제하는 약을 아예 보내지도 못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초경 이후에 빠르게 뼈가 나이가 드는 부분들을 막아내면서 최대한 긴 시간 동안 키가 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성조숙증으로 성장이 걱정됐던 상황이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5.5cm가 성장해 약 152cm가 됐습니다.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했는데요. 앞으로 1년 더 치료가 가능한 상태죠.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한테 키 많이 컸다고 칭찬받아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데 2번 먹어야 되는데 계속 까먹으니까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는데 지금은 안 귀찮아요. 누룽지, 진한 누룽지 구수한 그런 냄새로 아이들 먹기에는 딱 좋은 그 정도 양인 듯 아닌 듯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약 치료도 발전해 왔는데요. 현대화된 기기를 사용해 천연 물질을 추출하고 발효시켰습니다. 한약에는 성장 호르몬과 성장 지표를 상승시키는 다양한 한방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좀 치료를 했으면 키가 더 많이 자랐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건강하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밝고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자라. 사랑해. 요즘 10대들이 열광하는 음식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라탕인데요. 원하는 재료만을 넣어서 만든 마라탕은 맵고 자극적입니다. 우리 한유리도 잘 먹네요. 성장 클리닉에서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단백질과 무기질이 얼마나 잘 섭취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잘 아시다시피 고기나 생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콩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같은 이런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채를 비롯한 다양한 반찬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겠죠. 또 상대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역시 키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은 키 성장에 많이 방해가 됩니다. 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인슐린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인슐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길항작용으로 성장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너무 과당이 많은 음식들을 너무 자주 먹는 행위는 키를 방해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되니까 조금 자제해서 너무 자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키 성장에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한유리의 키는 25%타일로 또래 100명과 비교했을 때 앞에서 25번째로 키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유독 다른 애들보다 왜소한 편이고 그리고 2차 성징이 되기 전에 키가 조금 더 크고 싶었어요. 밤에도 좀 예민한 편이고 소리에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푹 자거나 하는 게 조금 다른 또래 애들보다는 조금 힘든 편이었어요. 호흡기 쪽에서 염증 잘 생기는 스타일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자극증을 먹어버리면 장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전에도 장염을 자주 했었죠. 이 한유리의 식습관을 조금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긴 한데,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지방량이 늘었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보통 하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유리가 근육이 많이 늘어나는 고기랑 야채 패턴을 많이 먹지 않은 채로 운동을 할수록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요. 키는 6.5cm까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꾸준히 늘었는데 골격근량은 줄고 체지방은 급격히 늘었다는 특징이 있었죠. 활동이 어느 정도 담보될 때는 이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운동할 때는 당연히 키가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영양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활동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이건 노동에 해당되거든요.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한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키 성장에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호흡기가 약한 편이었는데요. 소화기의 기운을 돕는 곳과 성장판을 자극하는 혈자리에 침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침은 방금 사문교와 족삼리 그리고 외스란, 내스란을 통해서 치료를 하였고, 보통 아이들의 성장판 자극을 통해서 키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는 한약에 맞춰서 소화 기능을 올려주고 체력 저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변비 문제가 있고 장염도 잦은 편이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폐가 약하면 대장이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봐서 호흡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상부 흉추 쪽으로 많이 경직돼 있기도 하고 우리 구분 등 많이 말려 있거든요. 이걸 좀 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거북목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구분 등 때문에 목이 커브가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후.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틀어진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는 치료인데요. 몸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아 원활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리 길이 차이도 있으면서 이제 골반의 회전 변이와 그리고 장골의 단족이 있는 친구였어서 골반 다리 길이 균형을 맞춰주고 좌우로 돌아가 있는 골반 다리를 맞춰서 허리에 부담이 훨씬 덜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즉 코어 근육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바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치료를 했습니다. 잦은 호흡기 질환이 문제였는데요. 폐호흡기를 강화하는 치료로 키가 6.5cm 성장했습니다. 키는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자란 편이고요. 네, 건강 상태도 좀 좋아진 편인 것 같아요. 식사량도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반에서 키가 중간이었다는 지후. 잘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약간 작은 편이었어요. 반에서는 약간 중간쯤. 요즘 들어 좀 크는 애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확 크는 애가. 치료 전에는 사실 방문할 때쯤만 하더라도 이제 애가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다 하다 보니까 밖에 이제 좀 잘 안 나가게 되고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이제 많이 먹기도 하고요. 이제 살이 찌게 되면은 사실 이제 사춘기 이런 게 좀 빨리 온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거가 좀 걱정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은 지우가 급격하게 체중이 늘면서 성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키가 일시적으로 많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원했을 때는 만 11세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호르몬의 상승이 없었던 걸로 보였는데 11세 1개월에 내원했을 때는 혈액 검사상으로 성호르몬이 이미 상승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조기 성숙으로 진단이 되고 체중이 많아서 그에 의한 성숙이 빠른 이런 상태의 이제 성적증으로 보고 부모님이 주신 키보다 5cm 정도 덜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키는 142cm로 평균이었지만 체중은 52kg으로 평균보다 약 15kg 많이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체중을 감소시키는 즉 감비 성장 치료법이라고 해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면서 키를 키우는 이런 치료법을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검사상으로 성호르몬이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의 숫자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국 체중 키를 많이 늘리는 식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지표를 상승시키는 치료에 체지방 위주로 체중이 감소하는 성분의 한약을 복용했습니다. 뭐 근데 처음에는 썼는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과체중이 왜 성조숙증을 만드는 걸까요? 체중이 늘면 몸은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호르몬 교란이 생기는 겁니다. 비만 치료를 중점적으로 해 키는 14cm 성장하고 체중도 평균에 가까워졌습니다.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쯤 치료를 시작했는데 한 3개월 되니까 친구들이 많이 컸다고 부러웠어요. 저체중인 경우에 많은 부모님들이 체중이 너무 작아서 키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병적인 이유로 체중이 적다면 당연히 치료를 통해서 정상 체중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원래부터 마른 상태가 정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체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체중이 일정 이상 늘어날 때 그 체중에 비례해서 키가 더 잘 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이가 체중이 늘기를 항상 바라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통통한 것하고 뚱뚱한 것은 좀 다른 얘기죠. 뚱뚱하게 되면 지방들이 과잉되게 증가하면서 이 지방에서 염증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성장 호르몬의 활동도 저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비만이 성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즉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다 키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과잉되게 체중을 늘리는 것은 꼭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야야 살이 다 키로 간다 그건 아니었던 거죠. 지훈은 코로나 시기에 잘 움직이지 못하면서 체중이 많이 증가했었는데 이제 아버지와 농구도 하면서 신체 활동을 건강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체중 관리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뭐 아빠랑 한 번씩 나와가지고 농구 연습도 하고 그러려고요. 키도 많이 컸으면 좋겠고 살도 많이 빠졌으면 좋겠고 그러고 싶어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병원을 저희가 빨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치료 계속 받아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키보다 더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우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닥터스도 응원할게요. 성장기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호흡기 질환, 성조숙증 등의 문제가 있다면 키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장 클리닉에서는 빨리 와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 키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뒤에 크지 않을까 기다리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너무 아이 같다 보니 기다리다가 사춘기가 끝나고는 또 달려와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경우들도 많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평균에서 너무 벗어나는 모습이 보인다면 필히 내원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을 검사하고 확인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